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더하기 빼기를 했으니까요. 이번엔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개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화면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밝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어두운 부분엔 영향을 적게 준다. 저는 이 개념을 광원을 조절한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밝은 물체와 어두운 물체가 있을 때요. 어떤 물체가 밝다는 건 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어둡다는 건 반사율이 낮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광원의 색이 바뀌면 반사율이 높은 물체는 오는 빛을 다 반사하다 보니까 그 광원의 색이 잘 묻어나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반사율이 낮은 어두운 물체는 광원의 색이 무엇이든지 다 흡수하고 반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광원의 색이 덜 묻어나겠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광원의 변화가 우리가 만지는 개인의 변화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험 모두 준비. 18% 그레이 카드를 뒤에 대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보기 위해서 LED 조명의 색온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퍼레이드나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밝은 부분의 경사가 중간 부분의 경사보다 더 급하고요. 어두운 부분의 경사는 그리 크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부 대비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촬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금방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개인이 광원이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서 조명의 색온도를 조정했었는데요. 이 색온도의 개념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광원인 태양의 변화에서 온 겁니다. 태양의 빛은 하루 종일 같은 색이 아닙니다. 석양이 친다.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도 한 지점이 아닙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표현도 변하는 흰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데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색온도인데요. 2차원 공간에 있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만 조정하기에는 정밀도가 좀 아쉽기 때문에 이에 수직인 하나의 축을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틴트라고 그러죠. 다빈치 리졸브 컬러 휠 스텝 하단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요. 이 두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 색온도와 틴트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태양광을 기준으로 하는 광원 조절 기능인데요. 움직여 보면요. 퍼레이드를 잘 봐주세요. 움직여 보면 어두운 부분이 고정되어 있고요. 밝은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틴트 값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을 움직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빈치 리졸브 매뉴얼에는 색온도와 틴트에 대해서 특수하게 제한된 개인의 색균형 조정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개인은 광원을 조절하는 도구라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현장에서 조명을 조정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단순하게 밝은 곳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훌륭하게 만듦. 이렇게 개인이 화면의 주 광원을 조정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보면 개인의 조정은 그 공간의 가장 주된 분위기를 결정하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촬영된 이 공간은 3D인데 우리가 하는 색 보정은 2D상에 평면상에 있는 것들만 보정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조명을 치면 조명에 가까이 있는 부분은 빛을 더 많이 받고 멀리 있을수록 빛을 덜 받게 되지만 색 보정은 2D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게다가 조명의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죠. 그래서 개인 값을 조정해보면 실제 이런 조명을 쳤다라는 느낌보다 화면 전체에 특정 캐스트가 끼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런 보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공간감 같은 것들을 나타내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을 사용할 때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어떤 보색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기능과 조합해서 쓰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핑크톤을 만들고 싶어요, 화면에서. 그래서 개인을 마젠타 쪽으로 움직였을 때 화면 전체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까지 마젠타가 다 묻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럴 때는 뭐 감마나 리프트, 오프셋 등을 이용해서 마젠타의 보색인 그린을 사용해주면 화면에 이 뒤쪽은 균형이 맞았고 앞에는 내가 원하는 핑크빛이 들어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후 대비해보면 확실히 핑크빛이 들어가면서 뒤에는 그래도 색이 조금 덜 들어간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창이 이 영상의 어떤 큰 광원이 되는데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개인을 조정해 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화면이 따뜻함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보정을 마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조명을 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생기는데요. 빛을 등지고 있는 이런 이젤의 뒷면에도 빛이 묻고요. 배우의 옷이라든가 얼굴 등에도 따뜻한 빛이 너무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어서 빛이 닿지 않는 이 어두운 부분에도 적게나마 색이 들어간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보색인 차가운 방향으로 틀어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개인만 조정한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화면이 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런 것들에 영향을 안 받은 좀 안정감 있는 화면이 되었죠.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화면은 전체 전후를 비교해보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게 보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을 조명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화면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그 중에 밝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어두운 부분일수록 영향을 적게 준다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화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밝은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 어렵겠죠. 그 외에 기본적인 개인의 증폭이라는 의미와 곱하기 나누기라는 수식에 대해 생각해보면 더 많은 접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 작업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